자, 이번 시간은 테마 30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테마 29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은 테마 30이고 주거용이 아니라 B자를 써가지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13가지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11가지입니다. 11가지.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해서 3가지가 빠집니다.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하면 공장 건물을 연상하시고 공장 건물에 대한 매매를 중개했으면 매수인에게 공장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기재하는구나. 근데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인 경우에는 13가지를 기록했는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11가지니까 주거용에 비해서 2가지가 빠지는구나. 2가지가 빠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주거용에 비해서 2가지가 기재하지 않는 게 2가지가 있다는 걸부터 딱 머릿속에 박아가세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이 11가지를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하는 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같습니다.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해서 2가지가 빠진다 그랬죠. 그게 어떤 걸까요? 공장을 연상하라 했죠.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록하는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선호시설입니다. 자,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은 일체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이 비선호시설을 뺀 나머지 7가지는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그것도 토지 건물에 대해서 뭐 건물이면은 건축연도, 증축연도, 구조, 그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되는지 여부, 내진 능력 이런 거 적는 거. 그다음에 권리 관계로서 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거.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기록하는 거. 입지 조건을 기록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입지 조건란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는 비주거용 건축물 공장 근처에도 도로가 연접되어 있는지,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지 요거는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란에 교육시설과 판매의료시설 요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장 옆에 학교가 있을 리가 없고 공장 옆에 백화점이나 대학병원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입지 조건란에 기록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은 기록하지만 교육시설과 판매의료시설 요 2가지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 또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관리를 누가 하는지 이거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요거 6. 비선호시설 요거 해당되는 내용은 일체 기록하지 않는다. 왜?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예정 금액 등을 기재하고 취득 시에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기록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총 11가지 중에서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7가지를 기록하는데 7가지 항목 중에서 주거용에 비해서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비선호시설에 관련된 사항. 이거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 알아둔 것은 입지 조건을 기록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은 기록한다. 그렇지만 교육시설과 판매의료시설 요 2가지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세부 확인사항에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해서 하나가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 조건입니다. 이 환경 조건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공장 자체가 시끄러운 소음투성이에요. 그리고 공장은 지하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환경 조건에 관련된 사항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기록하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근데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란도 기록하는데 이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소방에 대해서는 이거 자동 경보용 감지기 이거를 기록하지 않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소방에 대해서는 비주거용에서는 뭘 기록하냐면 이때는
소화전이 있는지 없는지, 불 끄는 소화전 있죠. 소화전 요런 거를 기록합니다. 예. 또한 벽면 상태를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도배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를 않죠. 왜? 공장에 도배할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기재 자체를 하지 않는다. 왜? 공장 자체가 뭐 일조량이 중요하지 않고 시끄러움 투성이니까.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세부 확인 사항에는 세 가지를 기록하는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 3번에선 벽면 상태만 기재하고 도배 상태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록하고 요거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이때 중개 보수와 실비는 개공과 의뢰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을 적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산출력은 보수산출력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하니까 산출력이다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해서 두 가지 항목은 빠지는데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바로 비선호 시설에 관련된 사항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는 환경 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11가지 항목이 되죠. 그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에도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입지 조건을 기록하는데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은 기록하지요. 그렇지만 교육시설과 판매의료시설은 기록하지 않는다. 왜? 공장 옆에 학교나 백화점, 병원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 벽면 상태는 기록하지만 도배 상태는 기록하지 않는다. 왜? 공장에 도배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